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이제 고점을 지나는 듯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나고 나더라도 세계 경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집중 분석으로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것이나 지나고 나서의 후유증은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될 텐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이제 예측 기관들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나서 세계 이 전문 예측 기관이나 IB 은행들이 그 파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여왔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 올리면요. 우선 가장 그 공신력이 높다고 하는 S&P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신용평가 기관이죠. 거기서 세계 경제 전망을 5.7%에서 중국 경제 전망을 중국 경제 전망을 5.7%에서 5.0으로 정확하게 0.7% 포인트 낮추었어요. 뭐 이 정도 0.7% 정도 떨어지는 거로서 뭐 중국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일부 이제 좀 더 비관적인 그 예측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IB 중에서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기관이 그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1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 현재 지금 5% 이상을 예측을 해놓고 있는데 1분기에 1% 떨어진다면 거의 80% 정도 추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에브리 코어라는 이 IB가 있어요. 에브리 코어는 지금 현재 랭킹이 뉴욕 증시에서 2위입니다. JP 모건 바로 다음인데 여기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중국 성장률이 0%가 될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지금 리포트를 내놓고 있어요. 0%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마이너스 성장도 갈 수 있지만 중국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도 성장에 익숙해져 온 나라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3%씩 성장을 했고 지금도 6%대 또는 6에서 7% 정도는 성장을 해야 이 국가적인 어떤 이 경제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0%로 물론 이게 1분기 전망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는 만회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현 상태로서는 이 신종 코로나가 종래의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경제적 파급 면에서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사스하고 비슷하다. 이랬는데 이제는 사스보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기관들의 성장률치를 말씀하셨고요. 대략 초반에는 5, 6%에서 4% 얘기하더니만 1% 말씀하신 것처럼 0%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기가 쉬운 거고 실제로 봐야 되는 건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준비할 텐데요.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우선 현재 그동안에 여러 번 중국이 카드를 썼죠. 레포 자금이라는 단기 유동성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환매 자금인데요. 이런 건 지금 벌써 일주일에 약 200조씩 지금 투입을 하고 있죠. 자금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단기 자금이지만은 어쨌든 시중에는 유동성 확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 또 위엔화의 추가 하락 그 밖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업을 통한 인위적인 어떤 주식 매입 유도 정책 이런 것들도 강력히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50%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반증이고 그런 만큼 강력한 부양책을 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이제 지속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겠죠. 예.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미국 그 하원 상원 하루씩 가서 이제 청문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경기 코로나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예측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예, 현재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현재 금리 기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다. 그걸 뭐 경제학에서는 골디락스 장세라고 그러죠. 현재 지금 이 실업률이 약간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고 물가도 2%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실제로 지금 미국의 뉴욕 주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상무장관이 속내를 들킨 실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월셔로버 이 상무장관이 중국이 그 신종 코로나 사태로 충격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훨씬 늘어난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보다도 이 신종 코로나가 훨씬 더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 이런 발언을 현직 상무장관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속내 중에 일단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이 바라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아시아에 국한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서로 그 중국 경제가 타격이 있더라도 그 인근 나라에 국한되고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이 없다. 현재 실제로 미국에는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걱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분은 이번 주에 의회 하원 상원 여기 나가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로지 의회에 가서 청문회 하는 것이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속내를 털어놓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 스탠스가 어떻게나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년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도 원래 당초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금리를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선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위태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 기조로 확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도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의 청문회를 할 때 세계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발언을, 세계 경제가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호가 된다. 그것을 시장에서 이제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가 2% 성장 아주 그래도 마쳤고요. 당신이 올해 정부는 2.4, 한은은 2.3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장률 뭐 지금으로서는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요, 경기 순환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난해 11월 정도가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조금 회복이 되고 1월 달에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7, 8년간에 걸친 한국 경제의 하향 기조가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예요. 특히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1월 말부터 이 구정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파장이 이제 얼마나 미치느냐,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생산 중단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한 것은 1997년 만도 사태 이후에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제 신종 코로나가 한국 경제에도 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부품이 아주 핵심적인 엔진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아니고 이 전선 묶음, 이게 와이어링 하니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가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거기서 만들어내요. 예. 문만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곧 해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중국에서 조업이 재개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지금 중국이 2번의 연휴를 연장을 했는데 2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나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이 좀 다른데 오늘 대부분 지금 중국이 한국보다 시차가 1시간 늦지 않습니까? 예. 잠시 후부터 대부분 출근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출근했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WHO의 분석이라든지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 사태를 보면 조금은 지금 한 템포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우리 경제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서는 한국은행을 쳐다보면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도 뭐 지난해도 여러 추경을 내놓아서 이제 경기 부양을 했는데 네. 한은이나 정부의 스탠스 혹은 대책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경 카드는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워낙 집중적으로 사실 퍼붓다시피 엄청나게 네.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에도 지금 예산은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금융적인 면에서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 같은 데 대한 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사태라든지 사스 사태 보면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죠. 지금 이번에도 사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일부 소수파가 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 정부의 12.16 대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책하고 맞물리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말도 못 꺼낸 분위기인데 현재 상황은 좀 비상한 그런 국면이고 또 부동산이 과연 금리 인하 때문에 왔느냐에 대한 찬반 양론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미 연준과 달리 우리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통화 정책 결정하는데 정부의 입김을 좀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죠. 본다. 예, 예.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점검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가 일단 좀 밀려납니다. 코스피가 25포인트 하락했네요. 2180선으로 좀 밀려난 상황이고요. 예,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승률 자체는 조금 양호한 흐름들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